초등체육 수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수학습 전략 중 하나인 TGT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GT, 팀 게임 토너먼트라고 하는데요. 협동학습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교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각 모둠에 속한 학생들이 협력해서 학습을 하고 팀 내에서 수준에 따라 등기를 매긴 뒤에 다른 팀에 속하는 같은 등수의 학생들끼리 서로 겨룬 결과를 팀의 점수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씨름이나 권투와 같은 경기에서 체중이 다른 선수를 겨루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도 재미가 없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비슷한 체급의 선수끼리 겨루면 좀 더 흥미진진한 경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TGT도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겨루게 했을 때 더 교육적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체육 수업 시간에 언제 TGT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순한 기능 연습이 아니라 간단한 게임 형식을 통해서 기능과 전술을 학습하는 과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끼리 실력을 겨뤘을 때 학습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과제, 그리고 1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승패를 낼 수 있는 과제, 또는 1대1로 겨루는 과제,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득점이 결정되는 이런 과제를 가르칠 때 TGT를 쓰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TGT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팀을 만드는 거죠. 어느 한 팀에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거나 못하는 학생들이 몰려있지 않도록 실력을 고르게 배분합니다. 이렇게 팀을 편성하게 되면은 교사가 준 과제를 서로 가르치기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누가 더 잘하는지 서열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팀 내 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팀별로 순위를 정하고 나면 각 순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경기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1위는 1위 학생들끼리 1위 경기장에 모여 있고요. 2위는 2위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위 학생들도 같은 경기장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때 각 팀별로 같은 순위에 있는 학생들이 탈락이 없는 풀 리그전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나면 몇 점을 얻었는지, 누가 이겼는지 이런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원래 팀으로 복귀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순위별 게임에 참가한 결과로서 얻은 개인적인 점수들을 팀 점수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패의 결과로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각 개인별로 치룬 각 게임에서 얻은 득점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다양한 변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면 각 순위별로 게임을 하는 이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모둠이 숫자가 3팀이면 각 순위별로 모이는 학생의 수도 3명이 되겠죠. 1위도 3명, 2위도 3명, 3위도 3명,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3명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2명이 경기를 하고 나머지 1명이 심판을 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3명이 탈락 없는 리그전을 진행하게 된다면 총 경기 수는 3경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팀이 4개라서 4명이 한 개의 경기 그룹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판을 두지 않고 동시에 2명이 각각의 경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4명이 탈락 없는 리그전 풀 리그를 돈다면 총 몇 경기가 될까요? 답은 6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3명일 때와 4명일 때 경기 진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3명의 경기와 4명의 경기 시간 소요되는 정도는 서로 같습니다. 자, 화면 한번 잘 봐주세요.
3명이 한 그룹에 속한다고 하면 경기 수는 총 3차 시에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4명일 때 보겠습니다. 4명의 경우에 동시에 2명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총 3차 시기에 게임이 운영됩니다. 만약에 각 차 시별로 1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3명일 때도 3분 들고요. 4명이 한 개 그룹에 속해 있을 때도 똑같이 3분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TGT를 운영하는 상황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학생들을 데리고 TGT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자, 화면에 제가 제시한 경우는 총 8개 팀이 나오는 24명이 한 개의 학급에 속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8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전체를 그냥 바로 TGT로 이용한다. 그러면 각 팀별로 한 명씩만 뽑아도 실제 경기 그룹은 8명이 되는데요. 이 8명이 리그전을 한다. 풀리그전을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 8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8경기 나옵니다. 리그전으로 28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고요. 실제로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한다면 전체 조의 개수가 8개 조, 8팀이라고 하더라도 4개씩 묶어서 따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누면 경기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그룹에 4명씩 게임을 치르는데 그게 서로 다른 2개의 리그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TGT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변형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6단계로 지금 제시해 보았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일반적인 TGT 형태입니다. 팀을 구성하고 연습하면서 순위를 매겨보고 그리고 같은 등수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치르고 각자가 얻은 점수를 합산해서 팀 점수로 환산하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TGT의 형태고요. 여기서 2차로 또 한 번 TGT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연습했을 때와 실제로 점수를 걸고 게임했을 때 경험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게임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가르치고 나서 순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팀 내 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고 다시 제2차로 TGT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같은 순위의 그룹에서 경기를 치르고 또 2차에서 얻은 점수를 다시 또 팀으로 돌아가서 환산해서 팀 전체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TGT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팀 단위 활동, 단체 중심의 활동에 좀 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업을 할애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1대1 활동을 가르칠 때 또는 어떤 기능의 전수적인 요소를 아주 약간 가미해서 지도할 때 TGT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흥미있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특정한 기술이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대1 경기를 한다면 TGT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